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벌써 제어공학 치트키 네 번째 편입니다.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스토브 리그 드라마를 이렇게 한 번에 몰아보는, 좀 요약해주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여기 이제 남궁민 배우가 주연으로 나와서 야구단장 역할을 맡게 됐는데, 이 야구단의 팀의 훌륭한 투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팀원들과 함께 미국까지 갔어요. 그런데 타 야구단에게 스카우트 경쟁에서 졌습니다. 왜냐면 주인공이 소속한 야구단에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좀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함께 미국으로 간 팀원들이 돈이 없어서 졌다고 계속 불평을 하니까 남궁민 배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졌다. 가외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갔다. 몸이 아파서 졌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가 없고 각자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집니다. 이렇게 팀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 속 대사를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안 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할 수 없는 이유, 다시 말해서 핑계를 찾습니다. 그런데 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더라고요. 많은 수험생 분들이 이제 뭐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당연히 저는 이해는 하죠. 모두 다른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어렵고 시간 내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서 꼭 함께 합격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4번째 치트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태 공간법에서의 시스템 행렬입니다. 우선 이 상태 공간법은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사실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근데 혹시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드릴 건데 그 결과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식을 보면은 이 CT라는 출력 값이죠. CT가. 그리고 입력 RT가 있는데 이것을 미분 형태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에 이게 무슨 뜻이죠? CT를 3번 미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A1 상수 곱하기 CT를 2번 미분한다. 한 번 미분한다. 이건 미분하지 않는 CT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CT라는 것을 변수로 다르게 한번 정의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수 정의 부분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과만 가져가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CT라는 것을 X1T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CT를 한 번 미분한 것, 즉 DT, DCT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것을 X2T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CT를 미분했다라는 것은 X1T를 미분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 기호로는 이렇게 써보자는 겁니다. X1T를 미분했으니까 위에다가 점을 한 개 찍어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X1T 도트라고 할게요. 도트. 다음으로 이번에는 CT를 2번 미분할 거예요. 이때를 우리가 X3T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X2T에 도트 이렇게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CT를 3번 미분한 것, 이걸 우리가 뭐 X4T라고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X4T라고는 쓰지 않고 바로 X3T에 도트 이렇게 써줄게요. 한번 정리해 보면은 CT를 X1T라고 두고 그럼 CT를 미분한다라는 것은 X1T를 미분한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X1T의 도트라고 씁니다. 그리고 CT를 한 번 더 미분한다라는 것은 이 X2T를 한 번 더 미분한다는 것이겠죠. 맞아요?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X2T를 한 번 더 미분한 것을 X2T의 도트.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X3의 도트 T. 여기까지. 자,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3번 미분한 친구를 이 위의 식에서도 볼 수 있죠. 위 식을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 친구를 X3T의 도트라고 쓸 수 있겠죠. 이퀄 나머지 모든 식을 우리가 우변으로 넘겨줄 거예요. 이 친구를 우리가 우변으로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A1에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 썼냐면은 X3T라고 썼습니다.
3t 마이너스 a2 이 친구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dt, dct를 우리가 x2t라고 썼었죠. x2t라고 써줄게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이 친구를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a3에 ct는 우리가 x1t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더하기 a4에 rt라고 씁니다. 결과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친구를 조금 간단한 형태로 x.t equal a xt 더하기 b의 rt라고 쓸 수 있는데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같을 수가 없겠죠. 사실 보기상. 그래서 이 a랑 b를 우리가 행렬꼴로 나타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건 이 a입니다. a. 이 a를 우리가 시스템 행렬이라고 불러요. 앞에까지 들었던 내용 싹 다 잊어도 당장은 상관없습니다. 이 시스템 행렬 a를 구하는 게 관건인데 a는 지금 이 식을 보면은 최고 차항이 몇 차항이죠? 미분 3차항이죠. 그러면은 시스템 행렬을 3 by 3, 3행 3렬의 행렬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고 첫 번째 1행은 항상 같습니다. 0, 1, 0으로 고정이에요. 두 번째 행은 0, 0, 1로 고정입니다. 세 번째 행은 뭐냐? 여기서부터 거꾸로 써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 이렇게 이 시스템 행렬 a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 우리가 이 복잡한 식을 걸쳐야 되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식만 보고도 바로 시스템 행렬 a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최고 차항을 보는 겁니다. 3차식이죠. 그럼 3행 3렬의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010, 001을 먼저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 뒤에 3개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A3, 뒤에서부터 거꾸로 부호를 반대로, 즉 마이너스 붙여서 3, 2, 1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이 식은 3차식이죠. 간혹가다 이렇게 2차식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이게 없다라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2차식이 주어졌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런 2차식의 시스템 행렬은 어떻게 구하냐? 최고 차항이 2차니까 우리가 2행 2열의 시스템 행렬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1행은 0, 1 항상 고정이에요. 두 번째 행은 어떻게 쓰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순서를 거꾸로 A3, A2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공자거나 수학에 자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지만 근데 문제를 푸는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다? 미분방정식을 보고 시스템 행렬 A라는 것을 바로 뽑아내는 연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째 치트키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시스템 행렬 A를 가지고 계통의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 행렬 A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0, 1 나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2인 거죠. 이런 식으로 A를 구했다. 이 식을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세워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식부터 한번 정리해보면은 특성 방정식 FS는 이 짝대기를 우리가 디터미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짝대기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짝대기 SI-A 이렇게 닫아줄게요. 그럼 첫 번째 이 짝대기 안에 있는 SI-A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SI-A 여기서 I라는 것은 우리가 단위 행렬을 의미해요. S는 그냥 문자 기호 S고요.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시스템 행렬의 행과 열에 받쳐서 2행 2열로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대각선 요소가 1인 즉 여기가 1이고 다른 요소들이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3행 3열의 단위 행렬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각선 1, 1, 1 써주고 나머지 0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단위 행렬의 개념이니까 대각선의 방향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A를 빼주면 되는 거죠. 0, 1 마이너스 3, 4가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S가 붙어 있죠. 그럼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해주면 돼요. 그럼 0이랑 곱하면 0이고 1이랑 곱하면 S니까 S, 0, 0, S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행렬 A를 빼줍니다. 그럼 0, 1, 마이너스 3, 4가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은 행렬의 빼기는 같은 요소끼리만 빼주는 거예요. 그럼 S 빼기 0 하면은 S가 되고요. 0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1 되겠죠. 0 마이너스 3 하면 플러스 3 되겠죠. 마지막으로 S 마이너스 4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구한 게 이 디터미네이션 안에 있는 값을 구한 겁니다. 그럼 이 디터미네이션, 행렬에서의 디터미네이션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이렇게 대각으로 곱해줘요. 그럼 뭐예요? S 곱하기 S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빼기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또 대각으로 곱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겠죠. 마이너스 3. 제가 전개해 보면은 S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S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특성 방정식은 0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S-1, S-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퀄 0. 그럼 S는 1 또는 3 이렇게 해서 특성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 시스템 행렬 A를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시스템 행렬 A를 가지고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3행 3열의 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은 절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항상 2행 2열의 행렬을 가지고 푸는 문제만 나오니까 이 방법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Z 변환인데요. 우리가 앞서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배웠죠. t를 s에 대한 함수로 바꾼 것이고, Z 변환은 t를 z에 대한 함수로 변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역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ft가 델타 t 단위 임펄스 함수일 때 fs는 1이고 fz도 1이 됩니다. 두 번째 ft가 ut일 때 fs는 뭐였죠? s분의 1이었죠. fz는 z-1분의 z가 됩니다. 자, 세 번째 ft가 t일 때 fs는 s제곱분의 1이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이죠. fz는 z-1의 제곱분의 라지 tz가 돼요. 마지막으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이걸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s 플러스 a분의 1이 되고요. z 변환하면은 z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라지 t 분의 z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조금 빈도가 떨어지고 이 두 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두 개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시퀀스 제어 그리고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배우는데요. 첫 번째 17번째 치트키는 AND 게이트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논리 게이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진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진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진법에서의 0과 1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아래 보이시는 스위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전자회로에서 사용하는 스위치인데 보면은 짝대기가 이렇게 한 개 있고 아래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게 스위치 ON이고 어떤 게 스위치 OFF인지 아십니까? 정답은 여기 이 친구가 스위치 ON의 상태인 거고, 이 아래로 내리면 스위치가 OFF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바로 이 스위치가 나타내는 짝대기가 숫자 1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숫자 0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스위치는 이진법으로 표시된 기기인 거죠. ON이라는 것이 이진법으로는 1이라고 나타내는 것이고 OFF라는 것이 0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기로서 조금 해석해 보면은 1이다 그러면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0이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게이트라는 것은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전기 신호를 우리가 제어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AND 게이트인데, AND 게이트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우리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미사일 같은 거를 발사할 때 이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보통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중대장이 먼저 발포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대장이 스위치를 한번 더 눌러야 돼요. 이중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어 있는 거죠. 혼자서 발사할 수 없도록. 그럼 이것을 우리가 AND 게이트로 표현을 하는데, 중대장이 그리고 대대장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반달 모양의 이러한 소자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사일.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중대장이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럼 이진법을 어떻게 표현하죠? 1이라고 표현하죠. 대대장이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진법으로 1이라고 표현하겠죠. 이때 미사일이 발사됐다. 그걸 또 우리가 ON이니까 1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중대장이 스위치를 눌렀어요. 대대장은 안 눌렀어요. 그럼 0이죠. 미사일이 발사되어야 한대요. 미사일이 발사가 안 되겠죠. 반대로 중대장은 스위치를 안 눌렀어요. 대대장 혼자 눌렀어요. 그럼 미사일 발사돼야 안 돼요? 미사일 발사 안 되죠. 이게 AND 게이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중대장의 신호를 A, 대대장의 신호를 B, 그리고 미사일의 신호를 X라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장과 대대장의 입력에 따른 미사일 출력을 우리가 표로 작성해 볼 건데, 이 표를 우리가 진리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세요.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중대장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고 대대장도 스위치를 안 눌렀다. 이때 미사일 발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0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대장이 스위치를 눌렀는데 대대장은 안 눌렀어요. 그럼 발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반대로 대대장은 눌렀는데 중대장이 안 눌렀어요. 발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언제 발사한다고요? 중대장도 스위치를 누르고 대대장도 스위치를 눌렀을 때 미사일이 비로소 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어를 하는 게이트를 우리가 AND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AND가 무슨 의미죠? 그리고 라는 의미죠. 함축적인 의미로는 동시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누르고 그리고 대대장도 눌렀을 때 또는 중대장과 대대장이 동시에 ON 했을 때 출력이 나오는 것을 AND 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는 A 곱하기 B는 X라고 써요. 그래서 AND 게이트는 뭐다? 곱하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럼 다음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은 두 번째는 OR 게이트예요. AND 게이트는 그리고였죠. OR는 또는 이라는 의미예요. 또는. 이번에도 군대를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는데 또 스위치가 한 개씩 있는 거죠. OR 게이트는 이렇게 앞에를 조금 뾰족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경보를 발동할 거예요. 경보. 예를 들어서 부대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 생겼거나 전시 상황이 발생했으면 빠르게 경보를 울려서 삐용삐용 울려서 전시 상황을 알려야겠죠. 근데 이때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그 누구든 간에 위험 상황을 발생하면 바로 버튼을 눌러서 경보를 울려야겠죠. 다시 말해서 중대장 혼자 누르든 간에 또는 대대장 혼자 누르든 간에 경보가 울려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눌러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스위치를 ON 해도 경보가 울리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진리표로 한번 작성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중대장을 A, 대대장을 B, 그리고 경보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진리표를 A, B, X 쓰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중대장이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어요. 대대장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경보는 발동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중대장이 스위치를 눌렀고 대대장은 안 눌렀어요. 그럼 경보 울려요, 안 울려요? 분명히 울려야 되죠. 세 번째, 중대장은 안 울렸는데 대대장이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럼 경보 울립니까? 당연히 울려야죠.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스위치를 눌렀어요. 이때도 경보는 울려야겠죠. 이러한 제어를 하는 것을 OR 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OR 게이트는 둘 중 하나만 스위치를 ON, 다시 말해서 입력이 1이 되면은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AND는 뭐였어요? 둘이 동시에 같이 ON 하면은 출력되는 거고 OR 게이트는 둘 중 하나만 ON 해도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 OR 게이트는 우리가 기호로는 A 더하기 B는 X라고 써요. 그래서 OR 게이트를 우리가 합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AND 게이트는 곱, OR 게이트는 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ot 게이트예요. 우리말로 아니다 라는 거죠. 간결하게 표현하면은 부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정.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달아주시면 돼요. 이 부정이라는 게 뭐냐? 내가 만약에 0을 입력했어요. 그럼 출력이 1이 돼요. 반대로 1을 입력했어요. 출력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not 게이트는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오히려 동작하지 않고 스위치를 안 눌러야지 동작하는 게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not 게이트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라는 것을 입력했을 때 A가 not 게이트를 거쳐서 출력이 되면은 A의 부정, 즉 A의 반대되는 출력을 낳겠죠. 이것을 우리가 A 위에다가 짝대기를 긋고 바라고 불러요. 바. A 바. 이건 B 바, C 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게이트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근데 어떻게 더 많이 사용되냐면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이트가 있다고 볼게요. not 게이트가 있고 앞에 AND 게이트가 있을 때 여기 입력이 A, B, 출력을 X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수학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우선 AND니까 곱하기죠. 맞아요? 곱하기죠. 근데 잘 보세요. A가 들어갔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A 바가 나와야 되죠. A 바가 여기에 들어오고 그렇죠? B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곱해준다라는 것이니까 식으로는 A 바 AND B는 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not 게이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AND 게이트가 있는데 이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동그라미가 NOT 게이트를 의미합니다. 이 앞에다가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붙이면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한 개만 붙여주는 겁니다. 입력을 A와 B라고 했을 때 그럼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이 게이트에 A와 B가 입력되죠. 그러면 AND는 곱하기니까 우리가 A, AND, B라고 하죠. 근데 지금 A and B가 NOT 게이트를 한번 거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위에다가 바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X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A와 B가 들어오는데 앞에 OR 게이트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NOT 게이트가 달려있어요. 그럼 식으로 어떻게 써요? A와 B를 더해주고 위에다가 바를 그려준 다음에 는 X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NOT이 붙어있는 AND 게이트를 우리가 NAND 게이트라고 불러요. 이거는 NOR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것 외에도 뭐 익스클루시브 OR 뭐 등등 게이트가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AND, OR, NOT 세 개만 기억해 주셔도 웬만한 문제는 풀 수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이렇게 진리표를 그릴 수 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20번째 치트키입니다. 이번에는 논리 연산인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AND와 OR 그리고 NOT 게이트 있죠. AND는 곱하기, OR는 합, 그리고 NOT은 바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죠. 이 세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산하는 방법을 한번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논리 곱, 즉 AND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있다고 볼게요. A, AND, A. 자, A, AND, A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잘 보세요. AND는 뭐였어요? 둘 다 1일 때 1이 나오죠. 그럼 A가 0일 때는 0 곱하기 0이니까 뭐가 돼요? 0이죠. A가 1일 때는 1 곱하기 1이니까 둘 다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이 출력이 결국 A와 같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그 결과가 A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A 곱하기 1을 볼게요. 이건 뭐가 돼요? 자, 다시 한번 AND 게이트는 둘 다 1일 때 1이죠. 그럼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0 곱하기 1이니까 0이 되죠. A가 1이라면은 1 곱하기 1이니까 둘 다 1이니까 1 되겠죠. 그러면은 이 출력은 결국 A와 같아진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A 곱하기 1도 A가 됩니다. 세 번째는 A 곱하기 A 반을 한번 볼게요. 만약에 A가 0일 때라면은 A는 0이 되고 A 반은 그 반대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0 곱하기 1은 0이 됩니다. 그럼 A가 1일 때는 어때요? 1 되고 A 바가 0이 되겠죠. 반대니까. 그럼 뭐가 돼요? 또 0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했을 때는 항상 결과가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A 반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A 곱하기 0은 뭐겠어요? 당연히 0이겠죠. 그렇죠? A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곱 네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논리 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 더하기 A를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A가 0이라면 0 더하기 0이 되니까 결과가 0이 되고요. A가 1이라면 1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돼요? 1이 돼요. OR 게이트는 뭐라 그랬죠? 둘 중 하나만 1이어도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니까 A랑 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A 더하기 A는 A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A 더하기 1은 뭐겠어요? 당연히 둘 중 하나면 1이면 되는데 여기가 1이니까 결과도 항상 1이 되겠죠. 세 번째, A 더하기 A 반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보죠. A가 0일 때 A 반은 1이죠. 그럼 결과가 1이 되겠죠. A가 1일 때는 A 바가 0이니까 결과가 또 1이 되겠죠. 왜? 둘 중 하나면 1이면 결과가 1이 되니까. 그럼 얘네는 A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항상 결과가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A 더하기 0은 어떻게 되죠? A가 0이라면은 0 더하기 0이니까 출력도 0이 되고 A가 1이면은 1 더하기 0에서 출력이 1이 되죠. 아, 이 출력이 뭘 따라간다? A를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A 더하기 0은 A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본 연산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나머지도 어렵지 않게 모두 풀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 연산을 해봤으니까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한번 볼게요. 이 분배 법칙은 괄호 안에서의 계산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똑같이 4층 연산이랑 똑같습니다. A로 묶어서 괄호 B 더하기 C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4층 연산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2번
이런 식이 있다고 볼게요. A 더하기 B 괄호 닫고 괄호 열고 A 더하기 C 이런 식이 있다. 결과가 뭐가 되냐면은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위에 거를 따라서 분배 법칙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로 식을 정리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각 괄호에 똑같은 거 한 개씩 있어야 돼요. A가 있죠,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라고 할게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가 된다. 이런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드모르간 정리입니다. 드모르간 정리는 우리가 bar을 이용한 계산 방법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A 플러스 B 전체 바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밝힐 수 있냐면은 첫 번째 A와 B를 분리시켜요. 바를 이렇게 따로따로 써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연산자를 오화였으면은 AND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그럼 두 번째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 AND B의 바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둘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곱하기였으니까 더하기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게 드모르간 정리의 기초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자 A가 있을 때 A에 한 번 부정하고 한 번 더 부정해요. 그럼 뭐가 돼요? A가 돼요.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뭐 이런 말인가요? 어쨌든 부정이 두 번 중첩되면 서로 상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4번을 볼게요. 이런 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A 바 곱하기 B 바의 바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합칠 거예요. 우리가 1, 2번에서는 붙어 있는 것을 분리시켰죠. 그럼 반대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합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A와 B를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리고 연산자를 지금 곱하기였으니까 반대로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위에 반은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는 상쇄될 수 있다고 했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 바 더하기 B 바가 있다고 볼게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A와 B를 합쳐줘요. A, B 써주고 플러스였으니까 곱하기로 바꿔준 뒤에 바를 써주고 이 두 개가 상쇄되겠죠. 그럼 결과가 뭐가 되죠? A and B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퀀스 제어 논리 연산, 곱과 합, 그리고 분배 법칙, 드모르간 정리까지 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들 당장 머릿속에 깊게 새겨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문자로 외우기보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옆에 두고 보고 문제 보고 같이 풀이해 보면 또 금방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째 치트키 해가지고 제어공학 치트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 사정으로 전 회사를 떠났습니다. 서로 이별을 했고 물론 뭐 아쉬움이 많죠. 저도 너무나도 제가 정이 들었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원장님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소식을 듣고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저의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저의 강의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렇게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3, 4년간 제가 강사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나의 진정성이 전달이 됐구나라는 좀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회로 이론 치트키까지 완성을 하고 제가 한동안 유튜브 활동을 쉬었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에 좀 보답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어공학을 다시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어공학을 마무리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전기기기, 전력공학 설비까지 조금 시간 여유가 되는 한도 내에서 빠르게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강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믿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이웃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